평생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숨겨왔던 그 이야기는 손주의 단 한마디 질문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늘 웃고 있던 할머니에게도 아무도 몰랐던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하셨다. 가족이 건강하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란다. 밥상머리에서도 명절날 세배를 받을 때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던 날에도 할머니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손주 민주는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나중에는 그냥 할머니의 말버릇이려니 생각했다. 계절이 바뀌면 인사처럼 하는 말처럼 별다른 의미 없이 튀어나오는 습관 같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할머니는 80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녔고 목소리에는 늘 힘이 있었다. 시장에 나가면 앞장서서 흥정을 하고 동네 경로당에서는 화투패를 가장 빨리 돌리는 사람이 할머니였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두고 저 집 어른은 근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자식들을 다 키워 내보내고 손주들 재롱 보는 낙으로 사는 노년이 그저 평온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째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지 않은 방이 하나 있다는 것을. 그 방문은 너무 오래 닫혀 있어서 어쩌면 할머니 자신조차 그 방의 존재를 잊고 지냈을지도 몰랐다. 장마가 유난히 길던 그해 여름 할머니 댁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이참에 오래된 안방을 손보기로 하고 대학 방학을 맞아 내려온 민준에게 짐 정리를 부탁했다. 낡은 장롱과 문갑을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힘이 들었다. 민주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장롱 위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내렸다. 대부분은 오래된 옷가지와 빛바랜 이불이었다. 그런데 이불 사이에서 손때 묻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다. 자물쇠도 없이 낡은 헝겊끈으로만 묶여있는 작은 상자였다. 다른 짐들과 달리 먼지가 유난히 적게 쌓여 있었다. 누군가 자주 꺼내 보았거나 적어도 조심스럽게 다뤄왔다는 증거였다. 민주는 별 생각 없이 끈을 풀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겹겹이 접힌 편지 한 통, 그리고 실로 곱게 감긴 은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로 보이는 여자와 낯선 청년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 다 활짝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이상하리만치 낯설게 느껴졌다. 민준이 아는 할머니의 웃음과는 결이 달랐다. 더 여리고 더 조심스럽고 어딘가 수줍은 웃음이었다. 민주는 사진과 편지를 조심스레 들고 마루로 나갔다. 할머니는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상추를 다듬고 있었다. 저녁 반찬을 준비하는 손길이 평소처럼 익숙하고 느긋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사람은 누구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상추 잎을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마당에 내려앉은 저녁 햇살마저 잠시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마침내 나지막이 물었다. 그 상자를 열어봤구나. 부정도 긍정도 아닌 다만 오래 참아온 사람 특유의 담담한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천천히 마루로 올라와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쓸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얼굴을 어루만지듯이.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려고 했단다.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민주는 처음 보는 할머니의 표정에 당황했다. 늘 단단하고 흔들림 없던 사람이 사진 한 장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할머니 곁에 조용히 앉았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오랜만에 민준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녁상을 물린 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온 무게가 있었다. 할머니가 23살이던 해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마을에는 먹고 살 것이 넉넉지 않았다. 할머니에게는 병든 부모와 어린 동생 셋이 있었고 집안의 생계를 짊어질 사람이 필요했다. 그때 할머니 곁에는 한 청년이 있었다. 이름은 성우였다. 이웃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성실한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장터에서 우연히 만나 마음을 나누게 되었다. 성우는 할머니에게 청혼했다. 두 사람은 함께 도시로 나가 작은 가게를 열고 새 삶을 꾸리기로 약속했었다. 밤늦도록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앞날을 그려보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혼담이 오가던 무렵 할머니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집안의 빚과 동생들의 학비, 그리고 병수발까지 고스란히 할머니의 몫이 되었다. 그 사람과 함께 떠났다면 나는 자유로웠을지도 몰라. 하지만 동생들은, 부모님은 그때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성우에게 이별을 고했다. 지금 자신에게는 사랑보다 가족이 먼저라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은가락지 하나를 남기고 마을을 떠났다. 몇 해 후 다른 지역에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소식만 바람결에 들려왔을 뿐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할머니는 그 후 지금의 할아버지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안고 남들 눈에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봄날의 선택이 남아 있었다.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얻은 평온이었기에 그 평온을 온전히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늘 그 말을 했던 거란다. 가족이 건강한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내가 포기한 게 있었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라도 건강하고 무사하길 바랐던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눌러 담았는지 아무도 몰랐겠지. 편지는 성우가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한 번도 답장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로의 형편을 알기에 답장이 오히려 짐이 될까 두려웠다고. 편지 속 글씨는 세월의 발에 희미해졌지만 정갈하고 조심스러운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제 와서 꺼낼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끝을 흐렸다.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밭일을 하고 자식들을 씻기고 손주들의 도시락을 싸던 손. 그 손이 평생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 왔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할머니,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참아왔던 눈물을 오래도록 흘렸다. 민주는 아무 말도 더하지 않고 그저 할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위로의 말보다 그 손의 온기가 더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이다. 방 안에는 오직 할머니의 낮은 흐느낌과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남았다. 며칠 뒤 민주는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다. 아버지도 고모도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다.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워졌다. 할머니를 그저 강하고 씩씩한 어른으로만 여기고 그 마음속 깊은 곳을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 미안했다. 그해 가을 가족들은 할머니를 모시고 오랜만에 다 함께 성묘를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힘드셨을 텐데 말씀 안 해주셔서 서운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래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 같구나. 할머니는 차창 밖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예전과는 다른 웃음이었다. 감춰야 했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은 사람의 웃음이었다. 고모는 그런 할머니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 손을 잡았다. 누구도 더 말을 보태지 않았지만 차 안에는 오랫동안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그 상자를 다시 원래 자리에 넣어두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와 함께 사진과 편지, 은가락지를 작은 액자에 넣어 안방 한쪽에 걸어두었다. 감추는 대신 기억하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액자가 걸린 자리를 매일 아침 지나칠 때마다 조금씩 눈길을 오래 두게 되었다. 가족이 건강하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란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말을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에는 예전과 다른 울림이 있었다. 포기와 인내로 지켜온 행복이었기에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가족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은 가족을 멀어지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작은 액자 속 봄날은 더 이상 감춰야 할 상처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해 겨울 민주는 할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성호라는 이름을 다시 입에 올렸다. 궁금증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름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그분은 행복하게 사셨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그랬으면 좋겠구나. 나도 이만큼 살아냈으니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자기 몫의 행복을 찾았기를 바란다. 그 말에는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다만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한 다정함이 있었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할머니가 평생 짊어져 온 것은 슬픔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기도 했다는 것을. 이듬해 설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손자, 손녀들 앞에서 직접 꺼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증조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누구도 그 이야기를 슬프게만 듣지 않았다. 오히려 한 사람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단단하게 버텨왔는지를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액자 앞에 잠시 멈춰 선 할머니는 사진 속 젊은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는 괜찮다. 다들 알아주니 이제는 정말 괜찮아. 창밖으로는 새해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눈송이들이 오래된 상자 속에 갇혀있던 봄날의 기억 위로 새로운 계절 하나를
더 얹어주는 듯 했다. 가족에게 숨겨진 이야기는 때로는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랑을 전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여러분이라면 평생 숨겨온 가족의 비밀을 듣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